그렇게 바쁘게 일하고 제가 사무총장으로 9개월 데리고 일을 해보니까 정말 밤낮 없이 일해요. 보통 웬만한 사람은 3인분 일을 혼자 다 합니다. 그러고도 연설을 하고. 야, 그래서 정말 아주 우리 공화당의 일꾼이고 앞으로 클 제목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분노하는 최지민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 이제 중앙당에서 홍보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최지민입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저 아직도 사실 어려워요. 저는 당원 동지들이 제일 무서워요. 실은 뭐 사실 여기 뭐 분탕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약간 좀 뭔가 사실 이틀 전에는 칼을 들고 이제 당원 동지임을 위협한 사건이 있어서 뉴스도 났는데 그런 사람이 등장해도 저는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님들이 제일 무서워요. 이거는 진짜 팩트예요. 그래서 일단 저도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먼저 좋은 소식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 모 연구원에서 우리 당의 그 여성 청년 정책 이제 관련해서 인터뷰를 요청을 해서 잠깐 외출을 해서 다녀왔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이제 컨택을 해서 이제 그쪽에서 시간을 이제 맞춰갖고 이제 방문을 해서 이제 그쪽에서 진행하는 연구 관련해서 한 좀 길게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일단 그쪽에서 말하는 게 우리 공화당이 굉장히 비밀스러운 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베일에 쌓인 조직처럼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근데 그쪽에서 평가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그 보수 정당을 연구하기에 우리 공화당이 굉장히 가치가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분의 정치적인 성향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연구자로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 같았는데, 일단 그분의 연구를 하는 연구자 이제 박사님의 시점으로 보기에는 최근 자유한국당을 보수 정당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내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구 가치가 어떻게 보면 우리 공화당이 지금까지 이념적인 선명성을 추구해온 방식이 옳았다. 사실 태극기 집회장에도 젊은 연구원들이 많이 방문을 했어요. 뭐 대학생이든 석사든 이제 주로 뭐 소위 스카이라고 하는 대학교에서도 먼저 왔었죠. 와서 이제 당직자들이나 이제 당원 동지님들을 인터뷰하고 갔어요. 자기 논문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당이 당명을 바꾸기 전부터 그랬다가 이제 천막당사 투쟁을 하면서 이제 이슈를 타면서 좀 본격적으로 그런 연구에 이제 속도가 붙었다. 그래서 그들이 흥미로워하는 게 이제 우리 당의 이제 청년 정책, 이제 여성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있어 했어요. 이제 어떤 데 주안점을 두고 이제 어떤 데 특혜를 이제 주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 이제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당의 입장도 그렇지만 이제 개인적인 의견도 주로 냈었는데, 사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청년 정치인들을 봤어요. 주로 다른 당에 많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는 우리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되는 청년 정치인도 덜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해서 얼마 전에 공개적으로 사과한 바른미래당 이준석이라든가,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신보라 의원이라든가. 저는 일단 우리 당하고 입장도 전혀 다른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 사람들이 별로 모범적인 청년 정치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왜 이런 사람들이 생겼는가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생겼을까? 그래서 보면 청년 정치인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이게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 소위 말하는 청년층이, 젊은 사람들이 자기 신념이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를 하고 정치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신념에 편승을 한다.
결국엔 자기 신념이 없이 예를 들어서 자리, 이제 속된 말로 배지를 달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자리만 찾느라 자리 주는 당을 찾아서, 그리고 자리를 줄 만한 정치적 후원자를 찾아서 뭐 자기 가치 뭐 이념 이런 거 없이 온 당과 정치판을 뺑뺑이 도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내 아버지 친구가 유승민이라서 뭐 바른미래당에 갔다, 뭐 이런 식의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물론 이건 예시입니다. 뭐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유승민 의원 친구의 그 친구의 아들이란 얘기가 있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소문만 들었어요. 하여튼 사실 여부는 할 수 없는데 만약에 사실이라면 굉장히 슬픈 일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는 청년 정치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일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뭔가 자기 그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서 뭔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는 청년들은 권역 의지가 없을 수가 있어요. 굳이 내가 그 자리에 안 가도 되는데 뭐 내가 다른 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직면했을 때 좀 직이라든지 어떤 직함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진 그런 권역지향적인 청년들에 비해서 훨씬 포기가 빠르고 체념이 빠릅니다. 보호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우리 당에서 청년 정치를 뭔가 이제 키우고 배양을 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그들한테 어떤 경험적인 그 가치라든지 아니면 스스로 신념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줄 수 있는 보호막을 당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젊은 사람이 특히 보수파 정당처럼 상당히 장년층이 많은 곳에 청년층 당원이 나왔을 경우에,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경우에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브로커도 접근을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느냐, 내가 얘를 만들었다, 내가 얘를 키웠다 이러면서 뒤에서 회장님 노릇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그냥 후원을 해주시거나 정치적인 조언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지만 나중에는 조종하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젊은 나이에 허수아비가 돼버려요. 그냥 흘러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발목을 잡혔다, 뭐 약점을 잡혔다, 어떡하지? 근데 거기에 마땅히 조언을 해주는 어른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또다시 세속적인 허수아비 하나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로 청년 정치를 키우려면 이러한 것들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당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는 사실 다른 정당에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얼마 전까지 뭘 했느냐면 청년 부대변인 모집 하면서 광고를 했어요. 일단 자리를 줘서 청년을 모이게 한다. 그러더니 또 얼마 전에는 하여튼 좌파 정당에서도 또 그런 비슷한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정황상 다른 당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젊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되나. 근데 끌어모으는 수단으로 자리를 먼저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순기능일 것인가. 적어도 그 청년들이 실제로 정책을 입안하거나 아니면 어떤 정치 활동을 하는데 자기가 뭔가 어떤 면에서 기능을 살려서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것에 따라서 직함이 이제 부여되는 식의 청년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직을 줘서 붙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는 거는 사실 저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2, 제3의 뭐 이제 부적절한 청년 정치인 뭐 이런 사람들을 양산해버리면 진짜로 바른 신념과 어떤 그 의지를 가진 청년들이 되려 고사해버릴 수 있다. 말라 죽는 거예요. 정상적인 20대, 30대, 40대가 보기에 자리를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또래가 있으면요 말라 죽어요. 솔직히 경쟁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이제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연구원에서도 인터뷰를 했는데 그 연구원 쪽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분들도 사실 청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사님인데 다 30대 초중반 40대도 아니에요.
그 우리를 지켜보는 연구원들 중에는 교수님들 그리고 이제 학계에서 한 획을 긋는 박사님, 이제 나이 든 박사님들도 계시지만 청년 박사들, 석사들도 굉장히 우리를 많이 지켜보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연구원 얘기는 여기까지 이제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천막당사에 이제 다 실시각각 닥쳐오는 위협에 관련돼서인데요. 이제 우리 공화당의 이미지를 좀 더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이냐면 분탕이 오잖아요. 뭐 와서 뭐 이상한 뭐 상자 쪼가리 같은 거 들고 뭐 우리 공화당 아웃, 우리 공화당 해체 이런 식으로 자꾸 시비를 걸어요. 그리고 이거 합법적인 천막당사인데 자꾸 불법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이제 동지님들의 분노를 좀 자극을 해요. 저도 보면 솔직히 좀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근데 문제가 걔네들이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촬영조가 두셋은 따라 붙어요. 2인 1조, 3인 1조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가 와서 여기서 우리 공화당 당원들의 분노를 자극하면서 진짜 주먹을 부르는 행위를 해요. 속된 말로. 그래서 여기서 보다 못한 당원님들이 가서 너 이러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하느냐? 딱 그 장면만 근처에 민간인처럼 지나간 사람이 핸드폰으로 찍고 멀리서 주민 카메라로 찍어요. 그래서 보면 누가 보면 지나가는 행인을 우시하고 위협하는 것처럼 딱 그 장면만 찍어서 자 여기 우리 공화당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무슨 테러 집단처럼 묘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 민간인 공격한 적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행인들을 왜 공격하겠어요? 우리가 행인들한테 이거 보여주려고 천막당사 하는 건데. 그리고 사실 이거는 기자들한테도 적용이 되는데요. 솔직히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기자 쓰레기라고 부르는 그 기레기라고 하는 그 기자들이 아주 악질적으로 왜곡 기사를 썼어요. 뭐 대표적으로 SBS 같은 경우에 하도 거짓 보도를 한 나머지 우리 당에서 브리핑까지 했어요. SBS 그거 허위 왜곡 보도했다. 그 정도로 하는데 웃긴 게 SBS 기자님들한테 그렇게 우리 당에 대한 정보 전화가 많이 와요. 뭐 언제 천막 철거해요? 천막 몇 개 쳐요? 그래서 제일 많이 물어와요. 근데 솔직히 저희도 분노가 치밀죠. 뻔히 이상한 기사 쓸 거 아는데. 근데 이제 사실 그래서 기자들이 오면은 또 이제 의기야 이제 분기탱천한 당원 동지인들이 또 참교육을 하러 가요. 그래서 가서 야 기자야 너 똑바로 해 막 이러면서 막 말씀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기자들은 또 거기서 그거에 꽁해서는 딱 그 장면만 찍고 해서 이 폭력적인 우리 공화당 기자 뭐 이러면서 기사를 쓸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져요. 왜냐하면 기자들은 또 혼자 안 움직이거든요. 만약에 그 기자 한 명한테 뭐라 했는데 옆에서 동료 기자가 그 장면을 찍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요즘엔 핸드폰 다 이거 좋잖아요. 먼 거리에서도 그냥 바로 옆에서 좀 찍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가끔 가다 시비를 거는 기자님도 있어요. 도대체 인생 왜 사나 싶을 정도로 품위가 없어요. 근데도 나가는 건 우리 공화당 뭐 극렬 지지자 기자를 공격해 뭐 이런 식의 뭐 무슨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만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기자들이 뭐 카메라 들고 뭐 오면은 그냥 찍으라고 두십시오. 뭐 민간인이 뭐 어쩜 용역 뿌락지처럼 보이는 애들이 지나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맘만 먹으면 우리가 여기서 못 찍게 해도 맘만 먹으면 다 찍고 캡처하고 갑니다. 왜냐면 여기서 유튜브 몇십 개 돌아간다는 거 기자들 다 리스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와서 사진 찍는다. 근데 쟤 특히 밉다 이러면 특히 예쁜 포즈 취해주시고 한번 웃으면서 손을 들어주세요. 걔네들은 우리의 진짜 분노한 모습 그리고 막 이성을 잃고 화내는 모습을 찍고 싶어서 온 애들이에요. 안티들은 그거예요. 우리의 망가진 모습을 찍으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거기다가 그냥 웃으면서 막 이렇게 손 흔들어주고 정 안 되면 이렇게 미니 하트 날려주세요. 이 좌파들 많이 하는 거. 이거 해주면은 걔네들은 그죠. 뭐 이걸 기사에 내보내겠어요? 그 소기의 다 목적을 달성을 못하는 겁니다. 뭐 그래도 어떻게든 망가진 모습을 찍으려고 하겠죠. 근데 그들을 좀 힘들게 해야 돼요. 기자들도 왜곡 기사를 썼다면 우리만큼 힘들고 고통받아야 돼요.
우리가 가짜뉴스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는 거 보고 고통받았잖아요. 쟤네들도 우리 망가지는 모습 찾아내려고 밤새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맨날 이쁜 모습 보려고 이쁜 모습만 보여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 오는 또 기자들은 대부분 신참이고 경력이 짧아요. 우파도 있어요. 여기 오는 젊은 기자들이 자기가 본 대로 솔직하게 기사를 써서 본사에 들고 가는데, 그럼 거기서 누가 있느냐? 우리가 이 땡볕에서 이 고난을 겪는 동안에 본사에서 에어컨 쓰고 있는 좌빨 중간보스 편집국장급쯤 되는 좌빨 기자들이 있어요. 소시적에 그 좌파 시민운동 좀 한 그 사람들이, 젊은 기자들이 쓴 기사를 이렇게 보고 왜 기사를 이따위로 썼어 이러면서 뜨독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는 분노 유발 기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죄가 있죠? 여기 오는 기자보다 그 위에 그 기자들의 좌파 상사가 있을 수도 있다. 그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는 젊은 기자들을 그렇게 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어쩌면 그들이 우리 공화당을 한 20-30년 더 취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양지하시고, 여기 오는 기자들을 그냥 이제 웃지 못하시겠다면 자연히 피하시거나 그냥 투명인간 취급해도 우리 당에 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긴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